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의 신철호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간암을 부르는 간염에 대해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간은 안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간염이 있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또 술을 많이 드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특히 건강보조약품을 남용하신 분들도 많으셔서 우리나라 간 건강이 크게 걱정된다고 전문가 선생님들 지적하십니다. 광주 CT병원 내과 전문의 임호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말 간염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리나라가 간질환이 후진국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오늘 시청자들에게 정말 의미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먼저 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입니다. 성인에서는 약 1.2에서 1.5kg 정도 되고요. 네. 오른쪽 횡격막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천억 개의 간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 간은 특이하게 혈관을 두 군데서 받습니다. 간 동맥과 문맥인데요. 예. 문맥은 위나 장에서 흡수된 영양분을 간으로 운반하여서 우리 영양분을 만들고 또 해독을 시켜서 배설시킬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몸의 최대의 침묵의 장기 그러면서 최대의 화학 공장이다 이런 네. 말들을 하게 되는데 그 간의 기능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간은 크기가 큰 만큼 역할도 아주 많습니다. 간을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라 하죠. 예, 예. 기능을 보시면 에너지 관리 기능이 있는데요. 우리 몸의 신진대사에 중요하고 단백질이라든가 지방,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에너지 관리 기능을 하고 있고요. 예. 두 번째가 해독 기능이 있습니다. 아하. 장을 통해서 혈관을 통해 흡수된 우리 영양분은 좋은 물질도 있지만 네. 몸에 독소가 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예. 간에서 독소라든가 약물, 술 등을 해독을 시킬 수가 있고요. 세 번째가 면역 기능입니다. 간에는 쿠퍼 세포라는 면역 세포가 있어서 우리 몸에 있는 세균들을 한 100분의 1 정도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하. 예. 그리고 네 번째가 호르몬 관리 기능인데요. 간이 안 좋으신 분들, 우리 간경변증 있는 분들은 저혈당에 빠지기 쉽고 남자들이 여성형 유방이라든가 여자들이 생리불순 등을 보일 수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가 담즙 생성인데 담즙은 지방 분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친구들도 간염 가진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들 보면은 조금 무슨 일을 하다가 피곤해서 한숨 자야 점심 때 점심 먹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간이 안 좋으면 피곤하다든지 여러 가지 증상을 좀 느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네. 간은 3천억 개의 간세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절반 이상 파괴되어도 실제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하. 그래서 증상이 없어서 간이 괜찮은지 알고 술을 많이 마시다 보면 실제로 증상이 있을 때는 좀 늦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초기 증상은 간 질환의 특이한 증상은 아니지만 피곤하고 속이 메스꺼울 수도 있고요. 구역질이라든가 오른쪽 윗배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진행하면 눈 흰자위가 하얗게 되는 황달, 그 다리가 붓거나 아주 심한 경우에 피를 토하거나 혈변, 네. 사람을 아주 알아보지 못하는 혼수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그제 정도인가 뭐 자료에 보니까 이렇게 디스토마가 섬진강 주변에 굉장히 많아서 13% 정도 되기 때문에 간 건강이 참 해롭다 이런 네네.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간이라고 하는 것은 간염 외에 이런 여러 가지 질환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간 주위에 담도라든가 담낭, 예. 특히 우리나라 디스토마 같은 경우는 나중에 담도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하. 그 증상이 바로 나타나지 않고 10년, 뭐 20, 30년 뒤에 예. 그런 기생충 질환 때문에 담도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민물고기를 생식한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안 되겠죠. 예. 예. 그리고 민물고기를 꼭 먹고 나서는 그 디스토마 약을 드셔서 아. 암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 또 어떤 질환들이 있습니까? 네, 간 질환은 크게 원인에 따라 분류할 수 있고 기간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예. 바이러스성 간 질환이 있는데요. 우리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들이고요. 네. 알코올성 간 질환, 알코올성 지방간, 지방 간염, 간경변증이 있고요. 자가 면역성 질환, 우리 구리 대사에 이상이 생기는 윌슨병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네네. 예. 그리고 검사를 해도 원인이 나타나지 않은 원인 미상의 질환이 있고요. 예. 기간에 따라서 6개월 이상 간에 염증이 지속된 경우 만성 간염이라고
그렇지 않는 경우를 급성 간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간암 걸린 분들의 거의 대부분이 간염을 앓았던 사람이 진행해서 그렇게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간염은 간경변증을 거쳐서 간암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간암의 70%는 만성 비염 간염과 관련되고요. 예. 10에서 20%는 C형 간염과 관련됩니다. 그러면 거의 90%가 간염과 관련이 되나요? 예, 바이러스성 간염과 관련되고요. 예. 나머지는 알코올성 간염이 되겠고요. 그래서 간암의 조기 검진을 해야 하는데 특히 남자 30세, 여자 40세 이상으로서 그런 B형 간염 바이러스의 만성 간질환이 있거나 C형 간염에 의한 만성 간질환 그리고 간경변증, 네. 그리고 간암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 검진을 꼭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러니까 원장님 설명 듣고 보니까 간을 건강하게 지킨다는 것은 간염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게 되는군요. 근데 보통 그 저희들 술잔 돌리지 마라. 네. 간염 캠페인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약수터 가보면은 그 바가지 네. 그 항상 꺼림직하고 그런데요.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지 그 전파 경로를 좀 아는 것도 예.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은. B형 간염은 혈액을 통해서 전파가 됩니다. 아,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직 감염이 가장 많죠. 수직. 예. B형 간염 산모가 아이를 낳았을 때 출산하면서 B형 간염이 아이한테 전파가 됩니다. 아하, 예. 그렇지만 최근에는 90% 이상 예방 접종을 하기 때문에 아하. 거의 전파가 되지 않고요. 악수라든가 포옹, 예. 술잔 돌리는 거, 기침, 재채기로는 감염이 되지 않습니다. 아하. 그래서 식기를 뭐 따로 사용하거나 소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B형 간염 바이러스가 그러면은 예. 어쨌든 내 몸에 이렇게 딱 침투가 되면은 다 모두 다 이렇게 만성 간염으로 되어서 간에 문제가 이렇게 생기는 것인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우리 B형 간염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거나 예, 예. 급성 간염, B형 간염에 걸린 사람에서 5에서 10%에서 우리 보유자가 될 수 있거든요. 아. B형 간염 보유자. 그러니까 90%는 나서버린다 그 말이죠. 없어져 버린다. 그렇죠. 이겨낸다 그 말이죠. 예. 근데 어떤 사람이 실제로 보유자가 되고 그렇지 않고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양이 많거나 감염을 가볍게 앓았거나 나이가 아주 어리거나 면역 기능이 떨어진 경우 그리고 유전적인 요소가 작용해서 예. 이런 보유자를 결정을 하는데요. 나이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신생아 때는 한 90% 이상에서 아. 유년기 때는 약 20%, 성인에서는 1% 미만에서 만성 B형 간염 보유자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만약에 간염이 있다면 정기 검진을 잘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네. B형 간염을 예방하는 것이 결국은 내 간을 튼튼하게 지키는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예방 수칙이 있다면 좀 알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성인 어린 나이에 관계없이 예방 백신을 3차례 접종을 하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모든 유아와 B형 간염 항원 항체가 없는 성인으로서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노출 위험이 높은 경우, 그러니까 B형 간염 바이러스 가족, 예. 보유자 가족이나 자주 수혈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혈액 투석하는 사람들, 네네. 마약 주사를 사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의료 종사자, 집단 시설 소용자에서는 B형 간염 백신을 맞는 게 좋습니다. 아, 저는 3번을 맞았는데도 항체가 안 생기더라고요. 예, 그런 경우는 3번 정도 한 사이클을 해야죠. 예, 그걸 예. 한 번 더 반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 오늘부터 당장 한번 해봐야 될 것 네네. 같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생아. 예. 우리 산모가 만성 B형 간염 보유자인 경우 예. 출생아에게 우리 그 태어난 후 12시간 안에 면역 글로불린과 면역 우리 예방 백신을 맞도록 돼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 다 예방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예. 아이한테 전염이 안 된다. 90% 이상에서는 대부분 아하, 전염이 다행이군요. 안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요즘에는 다 그렇게 하고 있겠죠, 당연히. 예, 그렇게 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뭐 간염 천국이다 이런 소리를 안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네네.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저희들도 혹시 이제 원장님 설명 듣고 보니까 내 간이 건강한지 아닌지 진단을 한번 받고 싶은데요. 네네. 그래서 간에 어떻게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검사하는지 알고 예. 싶습니다. 그 만성 B형 간염의 진단을 예, 보면 예. 가장 중요한 게 그 환자의 그 병력을 자세히 청취를 해야 되고요. 기본적인 신체 검사 그리고 다른 바이러스 감염에 동시에 감염돼 있는지 C형 간염이라든가 A형 간염 그리고 또 음주력을 체크해야 되고요. 네네. 간을 또 손상시킬 수 있는 약물 그리고 예. B형 간염과 간세포
암의 관계가 있는가 네. 확인하셔야 할 것 같고, 그에 이제 기본 일반 혈액 검사, 신장 기능 검사, 간 기능 검사가 필요하고요. 비형 간염 활동성 검사를 합니다. 예. 이거 C형 간염의 중복 감염을 확인해야 되고요. 50세 이하에서는 A형 간염 항체가 있는가, 네. 항체가 없는 경우에는 예방 접종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이거 복부 초음파라든가 우리 혈청 알파 태아 단백 검사라고 간암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만성으로 가서 우리 간암까지 일으키는 것은 B형과 C형이라고 들었습니다만은. 네네. 그런데 정말 그 요즘같이 항생제가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했는데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를 완전히 좀 항생제를 써서 싹 좀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네. 그런 치료법은 없는 것인지 치료 목표는 어떤 것인지 네.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만성 B형 간염의 치료의 목표는 우리 B형 바이러스 간염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겁니다. 아, 완전히 네. 잡아 죽이지는 못하는군요. 근치는 못 시키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간이 딱딱하게 되는 섬유화를 방지하여서 간경변증이라든가 간 기능의 상실, 그리고 간암으로 되는 것을 예방하여서 간 질환에 의해서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네. 생존을 증가시키는 것이 치료 아.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저희 친구들 보면 다 수직 감염이로 봐야 되겠군요. 예, 그러면 예. 어려서부터 지금 수십 년간 이렇게 이제 간염 바이러스를 갖고 살았다고 봐야 될 텐데 네. 그 오랜 시간 동안에 거쳐서 그 몸에서 반응하는 이런 단계가 쭉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예. 만성 B형은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면역 관용기입니다. 아하. 비뇨 간염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 있지만 우리 면역이 그 인식을 하지 않고 예, 면역이 예. 관용을 베풀어서 바이러스하고 싸움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죠. 아, 평화 공존의 시대군요. 예, 예. 서로. 예, 예. 바이러스 증식은 활발하지만 이때는 치료할 필요가 없고요. 아. 두 번째가 면역 제거기입니다. 예. 이때 그 B형 간염 바이러스와 우리 면역 세포가 전쟁이 일어난 상태입니다. 알아차리고 이제 죽이기 시작하는 예,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DNA도 올라갈 수 있고 우리 ALT 간 수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역 제거를 어떻게 겪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만성 B형 간염의 예후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하. 이 면역 제거를 잘 겪은 경우에는 예, 예. 우리 비증식기로 가서 안정된 상태로 유지할 수가 있고, 말하자면 면역 제거를 잘 겪는다는 것은 예. 승리했다고 말이죠. 면역계가 바이러스를 제압했다 그 말이 되겠군요. 어느 정도. 그래서 전쟁이 나더라도 우리 간 세포에 손상이 않게 아, 예. 그래서 간경변이라든가 간경변증들이 절 발생하게 되는 거죠. 예. 그냥 면역 관영기에는 간세포 손상이 안 됩니까? 예, 면역 간용기는 싸움하지 않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 그대로 지켜만 보고 대치 상태죠. 제거기를 거치게 되면 비증식기로 가죠. 아. 안정화되고 우리 B형 간염이 그대로 DNA도 없어지고 간 수치도 정상이 되는 시기를 겪다가 예, 다시 재활성화기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하. 재활성화기에는 우리 그 활동성 수치인 이 항원이 예, 없어지면서 이 항원이 음전된다고 하거든요. 이 항체가 생기지만 간 수치가 올라가면서 네. 간염 손상이 다시 될 수 있는 이 항원 음성 만성 B형 간염 단계로도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B형 간염 이렇게 좀 증식하지 못하도록 억제해서 간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치료 목표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구체적인 치료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만성 B형 간염의 구체적인 우리 치료 전략을 보면요. 최근에 만성 B형 간염의 치료의 패러다임은 장기적인 바이러스 억제를 통해서 환자의 질병을 억제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생존율을 증가시키고 합병증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예. 구체적으로 보면 이 항원 우리 양성인 예, 예. 만성 B형 감염 경우 DNA가 2만 이상 경우에 예.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간 수치 ALT가 정상 상하치의 2배 이상. 예. 그리고 조직 검사를 하게 되면 염증이 심한 경우에 치료를 할 수 있고요. 보통은 이렇게 치료를 하지 않아도 예. 3, 6개월 정도의 경과를 관찰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관찰한 다음에 그래도 좋아지지 않는 경우에 치료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하지만 황달이 있거나 간성 혼수라든가 복수 등 우리 간 부전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치료를 하라고 되어 있고요. 네. 이 항원 양성이란 말은 바이러스가 활성화됐다 그 말입니까? 우리 면역 제거기 상태입니다. 아, 예, 그랬군요. 예, 예. 서로 싸움하는 단계. 그러죠. 예,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이 항원 음성 같은 경우는 우리 재활성화돼서 간이 다시 파괴되는 상태인데 이런 경우는 DNA가 2000 이상만 돼도
치료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간 수치가 2배 이상 예. 이런 경우에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제암 치료를 한다는 것은 중요할 것 같은데 치료했을 때 간 상태 네. 또 바이러스 상태를 이렇게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주로 우리 약물 경구용 항바이러스제를 쓰고 있으니까요. 예. 이런 경우에 간 기능 검사를 하고 우리 DNA 검사를 한 달에서 3달 간격으로 규칙적으로 하게 돼 있고요. 이 항원이나 항체는 3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 검사할 것을 권장을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바이러스가 완전히 억제된 완전 바이러스 반응이 확인된 후에도 DNA를 다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측정을 해서 예. 다시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이 항원이 없어진 경우에도 2, 3개월 후에 다시 재확인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결국 우리 만성 B형 간염 치료는요. 우리 결핵과 B형 간염, 당뇨 우리 슬라이드가 있는데요. 네네. B형 간염, 결핵 둘 다 감염 질환으로 치료가 비슷할 것 같지만 실제로 B형 간염은 당뇨병과 마찬가지로 예. 꾸준히 치료를 하고 관리를 하는 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하. 바이러스를 억제시키고 예. 현재까지는 근치시키는 약이 없기 때문에 네네. 꾸준히 관리하고 치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모니터링하면서 전문가 쌤하고 꾸준히 관리하고 치료한다면 건강한 간으로 여생을 충분히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그 신약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예. 그런 경우에 6년 동안 임상 실험을 했을 때 내성이 아예 없었습니다. 예. 0%였고 예. 강경변증, 딱딱한 강경변증이 있는 경우에 그 약물을 쳤을 때 강경변이 부드러워지고 네. 간이 이렇게 연하게 되는 소견을 네. 보여서 앞으로 아하. 훨씬 더 간염 환자에게 아이고, 희망이 정말 될 수 있겠습니다. 다행입니다. 네네. 네. 이제 그다음에 또 이제 C형 간염. 네네. 저희들은 B형에 비해서는 좀 생소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도 우리나라의 유병률이 좀 예, 의외로 높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예. C형 간염은 전 세계적으로는 약 3% 정도, 예. 1억 7천만 명 정도가 감염돼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1% 정도 감염돼 예. 있습니다. 좀 낮군요, 우리나라가. 예. 특징적으로 유전자 변형이 잘 일어나서 현재까지 예방 백신이 없습니다. 아하. 예. 우리나라의 40대 이상에서 약 1% 정도가 C형 간염에 감염돼 있고 50대에서 60대가 가장 유병률이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감염 경로 좀 정확하게 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혈액을 통해서 B형 간염과 마찬가지로 아하. 전파가 됩니다. 90년도 이전에는 우리 수혈을 통해서 주로 전파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수혈할 때 다 검사할 텐데요. 1990년대부터 저희가 수혈을 하면서 C형 간염 검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랬군요. 그 1990년대 이후로는 수혈로는 거의 전파가 되지 않고요. 예. 최근에는 그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네네. 또 피어싱이라든가 문신, 네네네. 소개가 안 된 아. 이런 기구를 사용하고 그러면서 혈액을 통해서 전파될 아하. 수가 있고요. 일반 생활, 우리 일상 생활로는 전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방 백신이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네네.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단 역시 B형하고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먼저 혈액 검사를 통해서 우리 C형 간염 항체 검사를 할 수 있는데요. 예. C형 간염 항체 검사가 우리 양성이라는 경우는 현재 C형 간염이 감염이 돼 있다 아하. 수 있고, 두 번째는 옛날에 감염이 걸렸다 알았다 지금 현재는 없는 경우도 있고요. 예. 세 번째는 가짜로 실제로 C형 간염 양성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C형 간염이 아닌데도 항체 양성이 나올 수 있어서 이런 RNA 정성 검사라든가 네네. 또 실제로 바이러스 치료를 할 때는 우리 RNA 정량 검사와 유전자 검사를 해서 예. 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좀 잘해야 될 텐데 예. 이 C형은 뭐 시중에 이제 말하기로는 충분히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약이 있다더라. 예. 그래서 뭐 근치시킬 수 있다더라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실제 치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C형 간염 치료는 패그 인터페론 예. 주사와 예. 우리 약물인 리바비린을 통해서 예. 6개월에서 1년 정도 치료했을 때 70% 이상에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근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 근치란 말은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다 그 말이죠. C형 간염 바이러스를 박멸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죠. 아하. 그래서 치료 대상은 보면 우리 HCV, C형 간염 RNA 양성인 사람 예. 18세 이상에서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간 ALT 수치가 정상이거나 정상 상한치 이상을 보였을 때, 조직 검사했을 때
2단계 이상 섬유화를 보이는 경우, 네. 대상성 간경병증인 경우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시험 간염 상당히 6개월, 네. 뭐 이렇게 12개월 이렇게 장기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치료 받으신 분들 보면 굉장히 힘들었다. 네. 그러고 보면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실제로 우리 주사와 약물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예, 예. 있을 수 있는데요. 부작용은 대부분 잘 극복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주사 인터페론 알파 제제와 관련된 경우에는 독감 유자 증상, 예, 예. 발열이라든가 피로, 근육통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백혈구 감소증이라나 혈소판 감소증, 우울증 등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예. 갑상선 기능 이상이 발생할 수 있고 탈모라든가 뭐 피부 가려움, 불면증, 이명, 오심, 네. 구토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약물 치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리바비린 같은 경우는 빈혈, 그리고 피로감, 뭐 선천성 기형이라든가 통풍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기간과 치료 6개월 후에도 네. 남녀 불문하고 피임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C형 간염을 혹시 가지신 분들이 뭐 치료가 안 된다더라 이렇게 알고 있으신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니까 얼마든지 근치할 수 있는 네네. 예, 적응증만 된다면 예. 예, 된다고 하니까 꼭 치료를 한번 권유해 보고 싶습니다. 역시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예, 예. C형 간염은 예방 백신이 없기 때문에 예.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혈액을 통해서 전파되기 때문에 특히 C형 간염 환자들이 예. 혈액이 오염된 주사기라든가 그런 걸 같이 사용하지 않아야 할 거고요. 소독이 안 된 문신이라든가 예. 피어싱, 아하. 이런 것들 사용을 안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겠군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손톱이나 네일 아트 한다면서 청소하면서 피가 나고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피가 묻었는데 그 도구를 가지고 나를 또 하면은 침투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걸 특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네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군요. 네네. 예.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늘 이제 이렇게 우리 환경에서 날카로운 걸 접하다 보니까요. 네네. 그래서 C형 간염에 걸린 사람들의 바늘이 이렇게 찔렸을 경우에 예.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예.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2주 후에 혈액 검사를 해서 예. 하셔서 C형 간염 항체가 양성이거나 RNA 정성 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에 예, 예. 주사제를 사용을 하면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아하. 바로 대처만 하면 네네. 치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간염을 예방하는 것이 우리 간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보호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간염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수칙이 있으면 좀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십시오. 예. 표를 보시면은요. 네네. 일단 과도한 술을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예. 바이러스 간염뿐만 아니라 우리 예. 알코올성 간염도 우리나라에 많죠. 예. 꼭 필요하지 않는 약물, 특히 아하. 우리나라에 건강식품이라든가 한약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네. 삼가하는 게 중요하고요. 정말 치명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 타인의 혈액이 묻은 주사 바늘에 찌르지 않도록 네.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간에 나쁜 화학물질을 흡입, 삼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담배라든가 스프레이 등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으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시고요. 균형 잡힌 규칙적인 식사 필요할 것 같고요. 손 씻기 등 철저한 개인 위생도 중요하고요. 건강 검진을 통해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간 상태를 항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간염 예방 접종을 하셔서 미리미리 간염을 예방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 CT병원 내과 전문의 임호 원장님을 모시고 간염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담해 드렸습니다. 나오실 때마다 이렇게 아주 친절하고 다정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무리하시면서 시청자분들에게 당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만성 간염은 간의 염증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만성 간염은 치료가 가능합니다. 우리 간염이 간경변증, 간암 등 심각한 질환이 되기 전에 전문의와 상의하여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소중한 우리의 간 정말 잘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들의 어리석음이 간을 정말 크게 손상시킨다. 이렇게 전문가 선생님들 지적하십니다. 필요 없이 비타민제를 많이 먹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훨씬 안 좋다는 걸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건강보조 약품, 식품이 때로는 간에 치명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지혜로운 환절기 보내십시오. 건강365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